초밥과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되나요? 어제부터 포털에서는 이런 근심 어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바로 고래 회충이라는 기생충 때문이었는데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 회충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내시경으로만 감염 여부를 알 수 있고 만약 감염되면 위벽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고래 회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죠. 기생충 전문가시죠?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자, 네. 교수님도 뉴스 보셨을 텐데 이 고래 회충 때문에 인터넷이 시끌벅적하네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전화하셔서 앞으로 회를 절대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예. 네. 이제 30년 차 낚시꾼이 잡은 망상어 몇십 마리에서 고래 회충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고래 회충 어떤 기생충입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 사람 회충이 있고요. 개한테는 개 회충이 있는 것처럼 이 고래에도 고래 회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고래 회충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어린 아이 상태로 이제 돌다가 낯설고 좀 무서우니까 다른 곳으로 막 옮기려고 하다가 증상을 좀 일으키는 이런 병을 고래회충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고래 회충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건가요?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크기가 한 1cm에서 2cm 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막상 회를 먹을 때는 근데 그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뚫뚫 말려 있고 워낙 가느다랗기 때문에 예. 술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냥 삼킬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 기생충은 그러면 특정 물고기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연산 물고기 일상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기생충이라고 봐야 됩니까? 바다에 사는 그 대부분의 물고기에 이 고래회충이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오징어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이 사슬을 거쳐서 고래 최종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 네. 고래회충인 것인데 최근에 이제 원인을 모른 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많았던 그런 기생충이었나 봐요? 그럼요.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기록이 있고요. 예. 요즘 들어서 특별히 뭐 환자가 더 많아졌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물고기 잡다가 보면 이제 고래회충이 항상 무더기로 들어있으니까 뭐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게 증가한 건 아니라 원래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래회충이 정말로 위험한 것인가? 이제 위벽을 뚫고 복통과 위경련까지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고래회충은 예. 어린애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위에 딱 들어가면 유산이 막 분비되니까 어린애가 이제 따갑고 무섭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숨는다고 숨는 게 이 위벽을 뚫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위벽을 마음먹고 뚫으면 뭐 뚫고 밖으로 나가서 더 큰 병을 일으킬 수도 있겠는데 얘네들이 인내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조금 뚫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다가 한 하루 이틀이면 죽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동안 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내시경을 해서 잡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하. 그 사람 몸속에 있다가 이틀 정도 안에 죽어버린다? 네. 그 원래는 그러면 뭐 고래 몸속에 있으면 몇 센치까지 클 수 있는 건가요, 이 벌레가? 고래 몸속에 있으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0-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20-30cm면 사람하고 큰 거죠. 사람 회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만약 이제 고래 회충에 감염이 되면 이제 종양이나 네. 출혈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봤는데 이것은 뭐 사실인가요, 그러면? 위를 뚫다 보니까 출혈이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피가 뭐 몇 방울 뿌리는 정도에 불과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배가 아픈 뭐 다른 질환 예를 들면 맹장염 같은 거랑 구별을 잘 해서 회를 먹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합병증이 뭐냐면 예. 이제 고래회충이 위에 머물지 않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작은 창자로 갔을 때 그때 되면 이제 장이 막히거나 뭐 장중토증 같은 게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보고된 적이 있죠. 근데 되게 드물게 보고됐고 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래 회충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회를 먹어왔고요. 앞으로도 예.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비유하자면은 이게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회충 걸린 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걸음을 안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고래회충 한 마리 나왔다고 뭐 이렇게 회를 안 먹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도 고래회충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 위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뭐 위험이 증가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많이 바다회를 많이 먹었지만 고래회충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걸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알아서 잘 회를 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좀 안심이 되네요. 고래회충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뭐 그렇게 해도 일단 감염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창자로 내려갈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 먹고 10시간 이내에 이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바로 이제 고래회충이죠.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방하는 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뭐 회를 치시는 분이 잘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고래회충이 생선의 내장에 있다가 예. 생선이 죽으면 이제 근육으로 기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걸 가지고 회를 치면은 좀 걸릴 수가 있고요. 예. 바로 이제 막 죽인 신선한 회를 먹으면 이제 괜찮습니다. 예. 그 신선한 회를 드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 네.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생충 이렇게 말하면 다소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네, 그렇죠. 예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기생충도 알고 보면 순한 친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자, 고래회충 어떤 친구입니까? 사람 기생충, 그러니까 회충이나 편충 같은 거는 예. 사람의 아주 순한 친구인데 고래회충은 고래의 친구지 사람의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죠, 사실은. 예. 이제 원래는 고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곳이 인체에 들어오는 곳이니까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로 그 맛있는 회를 안 먹는 거는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제 인터뷰. 오늘은 기생충학 박사시죠?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였습니다.